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투자에게 이제 구독자 10,000명인 상태로 두 번째 손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창재 아나운서가 정말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다가 또 발견해낸 대표님인데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라고 합니다. 다른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좀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연락을 주셔서 바로 여의도로 뛰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가 연락해놓고 늦는 게 어딨어요, 그죠? 늦어가지고 저희 커피숍에서 기다렸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잠시나마 대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시는 방송 주로 한경에 또 나가신다고 해서 그거 얘기해도 돼요? 네네, 저희 유튜브니까요. 네. 한경에서 또 많이 뵙고 있고 증권사에 있다가 직접 나오셔서 차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제 나이 또래 중에 저보다 많이 퇴사한 사람을 못 봐가지고 원래 유한타로 공채로 들어갔다가 IBK 증권 PB로 갔다가 전 직장이 이제 또 리서치RM에 있었다가 올해 2월에 나와서 지난주에 독립 리서치 법인으로 좀 전환을 해서 요새 탐방 좀 많이 다니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려주시는 보고서 내용들이 텔레그램에 올라갈 때 우리 이창진 아나운서가 염탐하면서 그걸 잘 보고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은 2021년 시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또 마침 2시간 전, 3시간 전에 2021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회장을 제가 하고 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이 이게 되게 양극화로 끝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뭐 4월 정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주식 이렇게 쉬운 건가? 돈 벌기 쉽다?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을 텐데 사실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뭐 거의 오른 거 없이 마감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주도주를 매매를 안 했으면 너무 힘든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특이점을 뽑아보면 저평가 주식은 많이 못 갔고요. 오히려 성장이 높은 고성장 주식이 참 잘 갔다. 위메이드가 거의 16배 올랐다고 하는데 완전한 고성장 주식이었죠. 뭐 NFT나 뭐 메타버스나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이 사실 포트에 비중이 없었으면은 너무 힘든 한 해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이제 내년을 한번 또 그냥 보자면은 올해만큼의 난이도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다양한 대외적인 변수랑 내부적인 변수가 너무 많은 시장일 것 같아가지고 특히 뭐 포모 현상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주식하면서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심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게 만약에 1,000만 원 손실 보고 계시고 저도 만약에 500만 원 손실 보고 있잖아요. 제가 손실이 더 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 수익 나고 계시고 제가 만약에 200~300만 원 수익 나고 있으면은 이게 더 비참한 게 또 주식이 아닐까? 근데 그런 게 올해도 이어졌고 내년도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은 국내적인 요소는 3월달에 있을 대선이 될 거고 오늘 좀 보니까 그동안 원래 한 6개월 전부터 원래 항상 대선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고 안철수 테마가 엄청 강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뭐 잠룡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대선주 테마의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치열한 1등 이런 것보다는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는 정치 테마주가 더 많이 갔었던 이런 이력들이 있었던 게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제 대외적인 걸로 보면은 이제 오미크론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 이제 긴축 정책을 어떻게 더 빠르게 펼쳐 나갈 거냐. 왜냐하면 최근에 경제적인 시선으로 보자면은 은행 대출 금리가 이제 다시 올라가니까 유동성이 올해보다 더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사실 지난해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지수가 상승을 크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다 유동성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됐다 보니까 근데 그 유동성이 올해 좀 그런 게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 22년도에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올해 마지막 증시였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시장이 막 오르고 다 같이 막 열광해야지 저희도 이제 경제방송에서 진행을 하는 입장으로 그럴 때 시청률이 또 잘 나오고 또 유튜브 동접자 수도 많고 그러거든요. 근데 재미없다 보니까 요즘 어딜 가든 원성도 좀 많은 편이고 시청자분들도 보다가 에이타 꺼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은 어려울까? 우리 대표님은 시장에서 지금 어떤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또 최근에 법인도 설립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탐방을 되게 많이 다니는데 지금 한 7개월 동안은 그런 140일 영업일 동안 네. 탐방을 한 75개를 다녀왔었거든요. 네. 이틀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번 주도 4개를 가고 다음 주도 탐방을 4개를 가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담당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이런 업계에 계신 이제 크게 주식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까지 같이 좀 종합을 하자면은, 일단은 IR 담당자분들을 만나면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세요. 그들이요? 네. 아. 그러니까 주식이 왜 안 가냐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 저평가됐는데 왜 안 가냐 하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지 않은 주식이라도 사람들이 매수하면 오르는 게 주가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사람들이 팔면 주가가 하락하는 게 이치인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공급과 수요의 논리가 될 텐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진짜 저평가된 기업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실체가 있으면 있고 없다면 없을 뭐 그런 NFT나 뭐 P2E 게임 같은 게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게 약간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 담당자들도 지금 되게 좀 답답하겠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탐방 갔을 때 우리 신사업으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도 좀, 왜냐하면 본업이 좋아도 그런 게 있어야 가니까. 그쵸, 뭐 네. 메타에다가 뭐 해야죠. 네, 어디 뭐 지분 투자 안 하셨어요? 막 이렇게 여쭤봤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또 하나 드리는 게, 자사주 취득하면 될까요? 막 저한테 물어보면은, 자사주 취득해봤자 그건 2, 3분밖에 효과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참 이게 주식시장과 투자자 간에 이런 괴리가 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또 투자자분들 크게 하시는 분들하고도 스터디를 하고 만나보면 느끼는 게, 내년도가 대형주가 물론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좀 이런 자산가 분들은 스몰캡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사실 올해도 지수가 뭐 5% 10% 오른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스몰캡 쪽이나 아니면은 성장주들이 잘 가다 보니까 내년도 2022년도에도 그런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좀 스몰캡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대형주가 한번 지나가고 다시 한번 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차리신 그 회사도 네. 주로 탐방도 가고, 네. 그리고 상진 언니는 말하기로 텔레그램으로 정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사실 생각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치면은 이제 뭐 기사도 꽤 많고 이런 상황인데, 독립 리서치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생소한 용어고 많이 없는데, 이것도 좀 이렇게 사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한 게 날레이티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왜 많이 나오냐면은 애널리스트들이 그 보고서를 개인 투자자들 보라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다 기관 투자자들 펀드 매니저 보라고 쓰는 거고, 사실 날레이티드인데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는 이거 이 정도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보고서를 보다 보면은 그냥 한 장에 끝내는 것도 사실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그 회사의 유효한 것만 올리는 거고, 물론 인덱스나 이런 뎁스 있는 보고서들도 나오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런 이유가 좀 있어서인데, 그 펀드 매니저들한테 영업을 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러니까 일반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법인 영업부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그런 영업을 해야 나중에 그런 약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당 증권사를 이용해서 수수료를 발생시켜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좋네, 좋은 회사네, 그냥 쓰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 좀 다르네요. 네, 외부의 간섭이 없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밸류 파인더가 뭐 내놓는 리포트나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뭐 구독 형식으로 네,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폐쇄성 있는 거는 저도 싫어가지고, 이게 뭐 유튜브 프리미엄도 한 달은 공짜로 쓰게 해주는데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계속 좀 공개되는 걸 유지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따로 구독에 대한 개념을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그래서 텔레그램도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지금 한 6,500분 정도 들어와 계신 것 같아서, 좀 그래서 탐방 더 열심히 다니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탐방 가는 기업들은 주로 그냥 대표님 보면서 요즘 이 사업이 뜨던데, 이 산업이 뜨던데 하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고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좋은데 요즘에 시장이 너무 순환매가 빨라서, 사실 제가 다다음 주에 가기로 했던 회사도 최근에 또 많이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기준은 시가총액 한 3천억 원 이하? 근데 실적이 정말 잘 나올 것 같거나 아니면 모멘텀이 있을 것 같거나
사실 이거는 좀 방송용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그냥 찾아서 잡히면 다 다 그 뭐 어디든 다 그냥 찾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어떤 날은 평택 갔다 오고 어떤 날은 천안 갔다 오고 어떤 날은 또 뭐 서울 가까운 데 있으면 또 좋고 막 이래가지고 차 타고 잘 다니고 있습니다. 가면 느낌이 딱 오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도 있고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회사도 있는데 네. 근데 참 이게 참 괴리가 있는 게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는데 왜 주가가 안 가지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이따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회사라고 다 가는 주식시장이 아니니까 너무 좀 쉽지 않은 그래서 더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맞아. 대신 탐방 가드립니다. 이걸 하고 있더라고. 아. 그래서 사실 이게 단순한 구독보다는 콘텐츠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본업 있고 하면 가기 힘든데 그렇죠. 그래도 저도 이 회사가 만약에 많이 알려지고 하면은 탐방 갈 때도 이게 가끔 무시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뭐 하는데요? 약간 이런 데도 있는데 이게 점점 알려지고 하면은 오히려 좀 자주 다닐 수 있어가지고 좀 여러 컨텐츠를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그런 종목을, 그런 회사를 잠시 후에 저희가 공개해 네. 드리겠고요. 2021년 끝났고 2022년 새해가 왔잖아요. 네. 이제 호랑이의 흑호?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아, 그래? 그래. 이민년? 네, 이민년 네.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는데 검은 호랑이 해 증시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또 저희가 항상 좀 진부하긴 하지만 주도 업종이 무엇일까 항상 이렇게 의뢰 여쭤보거든요. 대표님은 내년 시장에서 뭘 중점적으로 보시겠어요? 일단은 큰 틀로 보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저도 방송을 하고 이렇게 PB를 했었지만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빨리 가는 게 뭐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는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저는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정치인 테마주는 절대 얘기를 안 하고 대신 정책 테마주를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제가 그렇게 나이도 적지 않고 많지도 않지만 정책을 공약을 내놓는 거에서 MZ세대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두 개밖에 없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취업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집이 되겠죠. 부동산. 아. 그러면은 전에도 나와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자리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 원티드랩 같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쵸. 최근에 진짜 제가 탐방을 갔다 와서 보고서를 썼는데 어제도 원티드랩 보고서가 증권사에서 나왔고 오늘도 나왔어요. 어제 NH, 오늘 유한타 뭐 이렇게 나왔던 네, 오늘도 유한타증권에서 나왔고 어제는 상상인증권에서 나왔고요. 그게 나온 게 그냥 수시 채용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직도 많이 하잖아요.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이 없죠.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그래서 뭐 사람인의 HR도 있지만 저는 원티드랩을 더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집으로 부동산으로 가자면은 항상 저평가긴 했지만 그런 뭐 대형 건설주나 이런 중소형 건설주보다 제가 좀 더 관심 있는 거는 건자재 관련주들. 이게 뭐 마감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시멘트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마감재 중에서도 최근에 기업 탐방을 갔다 오고 보고서로 냈던 이런 뭐 하츠, 레인지우드 관련해서 이런 하츠. 네 마감재긴 한데 그동안의 그런 과거를 보다 보면은 마감재라서 나중에 들어가니까 실적에 늦게 반영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동안의 통계를 보면 리레이팅에 대해서 같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스몰캡을 말씀드리는 거죠. 솔직히 뭐 GS건설, 현대건설이 수혜를 받았다 한들 오르는 거는 제한이 네. 좀 있다 보니까 그러면 건자재로 이게 스몰캡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얘기가 돌긴 했는데 내년 한 해에서는 이런 삼성전자도 계속 P3나 P4 공장 계속 증설을 하고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2차 전지도 그래도 최근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물론 배터리 3사는 좀 잘 못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소재 업체들도 충분히 잘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랑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고 여기에 우리가 꼭 챙겨야 될 이벤트로 대선으로 네, 정책. 1, 2월 달 정도는 네. 네. 너무 재밌네요. 들어보니까. 같이 탐방 다녀보고 싶네요. 근데 말씀 너무 잘하신다. 나 유튜브 보고 느끼긴 했는데 네. 너무 편안하게 얘기를 잘해줘서 좀 떨고 있는. 다음에 코로나 풀리면 탐방 갈 때 한번 따라. 그니까요. 네, 저희가 아직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진짜요? 네, 네. 한번 필드에 뛰어봐야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못 가니까 저희가 대신 탐방을 갔다 온 또 기대주를 2편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